자, 민주당에 비해서 비교적 차분하다는 평이 있었지만 여당 공천 과정에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특히 김연아 전 의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네요. 예, 그렇죠.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수 공천이 됐어요. 네. 논란이 좀 됐고 그걸 비대위원회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제고해 달라고 다시 공관위에 넘겼고 공관위가 이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이건 단수 공천을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잘한 일인데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이제 그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철규 인정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혐의는 있었지만 입증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단수 공천을 취소했으니까 그건 잘한 일이라고 저는 보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 문제가 있었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상구, 부산 사상구도 사실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 그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이라고 얘기하는 장동혁 의원과 예. 이철규 이제 위원장이 상당히 언성을 높이면서 1시간 반 동안 다툼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 김대식 후보가 단수 공천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장제원 의원이 이제 본인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거기에 본인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공천하는 게 맞는 거냐, 호가호의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예. 이게 정면 충돌 양상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알력 다툼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보면요, 미묘한 갈등 관측에 한동훈 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 모두 선을 그었지만 장동혁 사무총장 발언을 살펴보면 의견 차이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을 설득해가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낸 것이라고 했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그렇다면 갈등의 불씨가 아직은 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일단 뭐 김성태 전 의원도 이제 공천에 아예 배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원칙에 따르자면 지금 뭔가 의혹이 있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바로 이게 해소되지 않았는데 단수 공천을 줄 수 없다는 이제 입장인 것 같고, 네. 아마 이제 이철규 의원은 좀 선거 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선거 현실 면에서 지금 다른 대안이 별로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문제는 저는 뭐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뭐 공천에서 일단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사람이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공천 과정에서. 네. 제일 큰 문제는 결국 이제 당 지도부, 당 어떤 대표의 어떤 이 사천, 이것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권에 있는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본인이 불출마를 했고 네. 본인의 어떤 개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저는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이 실무적으로 충분히 논쟁이 될 수 있는 문제로서 내부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 대통령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 본인의 측근들도 지금 보면 거의 지금 뭐 험지라든지 이런 데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은 친윤계로 분류되는 권성동이나 박성민, 이용 의원 등의 공천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미뤄지는 것을 두고서 김승민 평론가님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좀 빨리 결정 내리기 어려운 것이 또 국민의힘의 속내인 것 같고 또 예. 한동훈 위원장 생각도 좀 빨리 그냥 그대로 공천을 주는 것은 당에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 내에 또 이왕 줄 거 그냥 제대로 주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 내에서도 좀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걸 이렇게 늦춰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민의힘이 단수 공천 카드를 좀 많이 썼어요. 뭐 민주당도 많이 쓰긴 했지만 국민의힘이 숫자적으로 보면은 더 많이 있을 정도로 좀 남발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단수 공천 카드에 핵심 친윤 의원들이 끼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도 민주당처럼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한번 모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에 불과한 거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뭐 경선에 붙인다거나 이런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좀 고민이 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중에 한 명 정도는 좀 컷오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당내에서 하는 분들이 없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한 고민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는 1교시, 2교시의 어떤 영역들은 잘 풀어왔는데 네. 골치 아픈 문제들, 킬러 문항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큰 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당내에서 공천 과정에 대한 공개 반발도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 박상기 의원님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두 사례가 일단 나오고 있네요. 이명수 아산 사선 의원 그리고 예산 홍성의 홍문표 역시 사선 의원인데 네. 자, 이분들은 당에 뭐 이의 제기를 했는데 강하지가 않아요. 뭐 그렇게까지 뭐 반발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라든가 특히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에 불출마를 사실 선언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본인이 받은 불이익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이제 뭐 판 자체를 깨서 야당에 그러니까 이제 유리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김수민 평론가 말에 좀 보태자면 네. 야당 공천에 비해서 여당 공천의 특징이 방음 공천인 것 같아요. 소리가 잘 안 납니다. 예. 물론 야당 공천에 대해서 방탄 공천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써본 거고요. 고난도 문제를 좀 미루고 있고 돌려막기라는 그 재배치죠 물론 재배치를 하는데 이걸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 보면 현역들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조용하다. 이런 얘기 또 나옵니다. 네. 저는 또 이런 특징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그 나무 빼는 거 젠가라는 거 있잖아요. 예. 젠가 공천 같아요. 뭐냐면 지금 쉬운 데 다 뺐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데 남았어요. 비틀비틀하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빼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자 조금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29일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모든 걸 그때로 미루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법 특히 이 부분을 해소해야 지금으로서는 뭐 표결 가능성을 이미 야당이 밝혀놨기 때문에 그날 하게 됩니다. 그때 아마 그 재의결이 여당의 뜻대로 무산이 되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때 가서 뭐 이제 평가를 제대로 해야지 지금 뭐 현역 의원 탈락률이 낮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시기가 좀 빠르지 않느냐. 지금 다 명단이 다 작성이 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초선 의원들도 여러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면서 숫자만 비교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막바지에 킬러 문항을 몰아놓고 있는 여당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